자, 그러면 정신 단디 메고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갈지 어떤 종목이 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송유 매니저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님은 이제 막차 중 막차로 코로나에 예. 확진이에요? 지금 들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왜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관심 좀 가져요, 남의 아니요, 전 저번 주에 제주도 가신다고 해가지고 거기 제주도? 이렇게 일이 잘 되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안 친한가 보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주도 가신 거 아니에요, 놀러? 아, 그거 지금 코로나 확진되기 쉽지 않은데 이거 막차 타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지금 아니면은 놀 시간 없겠다 코로나 해서 확진되는 거 같네요. 코로나 이러면서 어쨌든 코로나 확진이라고 합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네.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원래는 안 걸리셨었죠, 박철수 예. 매니저님이 저희 중에 유일하게 또 이렇게 예. 잘 버티던 분이었는데. 앵커님도 안 걸리셨죠? 저도 안 걸렸죠. 저도 안 걸렸는데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안 걸려요. 이 얘기 하는 순간 그 다음 주에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머리를 올리면 예. 시장이 상승한다는 네. 그런 매경 내에 미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막판에 머리를 그냥 싹 깠습니다. 예. 네네. 라이온 킹처럼 그냥 뒤집어 이렇게 엎었어요. 그래서 오늘 2% 올랐네요. 2% 올랐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죠? 그럼요. 예. 예, 아직 뭐 떨어진 게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반등 나왔지만은 어제까지만 보더라도요 코스피가 연속 8거래를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다. 좀 아무래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좀 약간 보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황성수 매니저님도 의견에 동의하세요? 저는 이게 예. 올라도 기분이 막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게 이렇게 또 찍음 올리다가 또 떨구고 이럴까 봐. 예, 뭐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할 만한 트리거가 아직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오르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든가 아니면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든가 아니면 뭐 미 연준이 뭐 통화 긴축을 완화시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고 뭐 연준 관련해서는 일단 뭐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둔화된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인지되었을 때 그쵸.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외에는 일단 뭐 악재는 계속 좀 상존한 상황이고 뭐 당장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요 아랫단에서 계속 박스권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는 계속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 2,600에서 2,700 사이만 지켜준다면 그 안에만 지켜준다면 종목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매니저님들의 그런 지식과 여러 가지 감과 이런 거에 힘입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수익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박스권이 깨진다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역시나 구해줘 다음 주 한번 열심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힘든 시장이었는데 매니저님들이 지난주에 픽을 했던 섹터들은 어떻게 수익률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송유 매니저의 K카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5%. 요거는 정말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게 아쉬워요. 원래 좋은 종목인데 시장에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이런 종목들. 이런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약간 K카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K카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됨에 따라서 약간 기존의 시장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K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K카는 제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좀 약간 손절가를 좀 많이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방을 많이 열어놨었는데 K카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괜찮고요. 무엇보다도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제 판매량 매출 기준으로 1위 업체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는 저는 좀 더 이제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못해도 이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반기에는 이제 중고차 1위 K카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보유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양평동 네. 선유도에 사는데 네. K카 직영 매장 네. 바로 옆에 삽니다.
양평 사셨어요? 네, 지금 양평 살고 있어요. 예. 오늘 제가 새로운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양평을 안 가봐가지고 예. 거기 케이카 직영 매장 있어요. 거기 장사 그렇습니까? 잘 돼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호재예요, 호재. 아, 호재입니다. 네네. 예. 제가 직접 보고 왔다는 거 네. 호재입니다. 자, 케이카 뭐 실적이 11분기 연속으로 흑자 그 부분도 굉장히 좋고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네네. 요즘 아까 저희가 뭐 오프닝 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신차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리오프닝 더 되면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오히려 이런 종목에 대한 믿음을 또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좀 밀렸을 때 사는 것도 예. 물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진성 TC 요거는 어떻게 됐는지 마이너스 2.4. 그래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예. 선방했다. 네, 일단 뭐 시장 대비로는 그나마 좀 선방하긴 했는데, 네, 월요일 날 좀 많이 좀 음봉이 좀 커졌고요. 그 이후로는 뭐 21선을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지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진성 TC는 네, 미국의 캐터필러가 네, 주요 고객사고요. 지금 미국이 뭐 주택 경기가 워낙 좀 호조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설 기계 쪽에 네, 수요는 계속 좀 견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그 미국의 또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네, 인프라 관련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진성 TC는 지금 현재 네, PER이 딱 10배 조금 못 미치는 구간입니다. 네, 글로벌 그 건설 기계 업종의 PER이 한 16배 정도를 평가받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네, 상승 여력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뭐 21선을 따라서 그동안 네, 2월에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네, 우상향의 흐름 이어가니까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한 13,000원 전후에 매물을 선다면은 목표가인 14,200원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네, 도달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진성 TC 같은 종목 나중에 이제 그 공화당이 뭐 몇 달 후지만 공화당이 하원이랑 상원 다 차지해서 이거 뒤집어 엎는 거 인프라 법안 뭐 이런 것들에 또 탄력이 받는다면 이런 거는 좀 그 장기적으로 봐서도 더 수혜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네, 일단 뭐 인프라 예산이 좀 늘어난다는 거는 네, 그만큼 또 건설 네, 기계나 장비 쪽에는 또 수요로 또 증가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된다 볼 수 있겠고요. 뭐 그 미국에서 뭐 공사를 많이 한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굴착기, 그러니까 포크라인의 수요가 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품 업체들로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성 TC 그리고 K카 뭐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사실은 뭐 저희가 이번 주만 집계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윤 매니저와 황성수 매니저가 생각하는 다음 주에 갈만한 섹터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윤 매니저님은 자동차? 오, 바뀌었죠? 예. 네, 오늘 이게 예, 캐릭터의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계속 얘기하니까 바꿔서 넣어주잖아요. 자동차 한동안 제가 언급조차도 안 했는데, 네, 뭐 자동차도 좋습니다. 예, 자동차 좋지만, 예, 현대에 숨겨둔 아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바꿔서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제대로 바뀌었는데. 엔터테인먼트, 네. 엔터테인먼트고 황성수 매니저가 자동차죠? 예,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이에요, 아니면 자동차 뭐 완성차예요? 예, 뭐 둘 다 뭐 포함한다고 괜찮다? 보시면 됩니다. 예.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엔터는 지난주에 네. 우리 그 박철수 매니저가 엔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흐름이 괜찮았어요, 아니면 좀 떨어졌어요? 이거 뻔히 아시는 저 내용을 몰라요. 지금- 몰라서 그래요, 네. 몰라서. 제가 바빠 그렇습니까? 시장을 못 봐서 네, 그래요. 아니 뭐 시장 네. 제대로 따라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시장을 따라갔다. 네. 근데 엔터를 지금 이 포인트에 갖고 왔다는 거는 다음 주에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 단기 모멘텀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늘 좀 선정이 되었고 원래 기존에 저도 엔터를 했었어요. 2월 25일 날 제가 하이브를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이브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약간 다른 결이 좀 약간 다른데 네. 기존에 이제 엔터 전반적인 실적과 수급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북미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 전달 드리려고 엔터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랑 엔터테인먼트. 다시 한번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 상담 잠시 후에 오늘은 상담 시간 조금 길게 갑니다. 종목을 많이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 시간을 조금 늘려봤는데 요거 매일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코멘트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요거 상담을 써주시면 지금도 한 10개 넘게 상담이 지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선착순이니까 꼭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이 두 분께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갈까요? 엔터 먼저 듣고 싶다는 제작진의 네. 강한 의견이 있어서 네, 엔터부터 알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올라가나요? 아,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영 매니저의 네. 정신이 없네요. 오늘 엔터. 고장나신 것 같습니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죠. 예, 엔터테인먼트 제가 2월 달에 하이브 이후로 지금 이제 두 번째 가져온 것 같은데, 자, 엔터테인먼트 일단 첫 번째 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전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관심 되게 많이 가지시는데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전 세계 이제 시장 규모 중에서 약 40%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주가를 추종하는 K-팝 ETF 상품을 처음으로 상장 예정 내용이 있는데, 미국에 본사를 둔 ET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ETF 운용사인데, 이 운용사가 지금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이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가능한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자, 일단 엔터 업종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는데, 자, 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죠. 뭐 금리도 있었고, 뭐 기술주 약진도 있었고, 다양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미국 ETF 시장이요, 굉장히 큽니다. 자금 자체는 한 8,50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처음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K-팝 관련 기업들이 ETF 시장에 상장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고,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자,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언급 드리면서 이제 ETF 자금이 쏠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자, 지금 이제 K-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냐면 말씀드리면은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BTS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19년도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팬덤을 확대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K-팝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K-팝 ETF 관련 말씀드렸는데, 비단 이제 엔터테인먼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영화, 드라마, 엔터, 다양한 이제 K-팝 관련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부문으로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뭐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 4대 엔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M, JYP, YG, 하이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눌렸는데, 아무래도 코스피가 8거래에 하락한 영향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기술주의 약진으로 좀 많이 이렇게 최근에 좀 조정받으면서 저조한 모습 보였던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 못했는데, 오늘은요,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이제 게임주들도 막 10%, 12% 이렇게 종가 마감 좋게 해줬는데,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여파가 가장 컸고,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구간 들었으면서, 어느 정도 모습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만 보더라도요,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강한 흐름 보였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4대 엔터 회사들의 이제 공연 일정입니다. 공연 일정인데,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큰 시장답게 지금 보시면은 미국 공연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캐파가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중소형 엔터사 일정은 아직 안 가져왔는데, 자, 대형 엔터사 일정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 타겟은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굉장히 엔터사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을 선정해야 되냐? 자, 보시면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내용 내놓고 있는데, 좀 북미 시장의 매출 규모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주요 K-팝 아티스트 북미 공연 모객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대부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공연 모객수를 채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성장 보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제 이 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한 회사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영향력이 크냐면은, 이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실적을 미치는데, 실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과 두 번째가 앨범 판매량입니다.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미국에 우리가 좀 많이 기준을 잡고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앨범 판매량도 같이 이렇게 증가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과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 매출 두 가지가 더해져서 실적 개선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내용 체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북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BTS를 키워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성이나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출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최근에 좀 엔터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구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첫 번째 매수 타임이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미국에다가 많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힌트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북미 지역에서 기대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북미 하고 있는데 ETF 자금도 자금이지만 지금 K-팝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팬덤이 확대되고 있다. 이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네. 힌트를 나중에 하는 건데 아니 이게 말하다 보니까요. 말하다 보니까 네. 삘 받아서 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황성수 매니저님? 예, 그 엔터주들은 그동안 그 구해줘 다음 주에서 여러 번 좀 다루는데 그동안 조정 넣을 때마다 이제 반등이 예상된다고 다뤘다가 더 떨어지고 네. 계속 그런 흐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뭐 과연 뭐 진짜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인데요. 야, 이거 뼈를 때리시네. 이게 질문인지 공격인지 살짝 헷갈리는데 이제 뭐 지금 뭐 저번 주에 박재선 매니저님께서도 이제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증시 하락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컸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이 최초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K-팝 관련 ETF 상장한다는 그 내용이 약간 단기적으로 모멘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약진도 있었고 이제 금리 인상 영향도 있었고 최근에 좀 많이 저조한 흐름 보여줬는데 지금 저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악재를 어느 정도 거의 선반영됐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악재가 대부분 반영되었다 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본충실님께서 이번 주에 게임주와 같이 덩달아 하락폭이 컸던 엔터주는 다음 주에 좋을 것 같습니다. K-팝 ETF까지 패시브 자금 유입되는 모멘텀을 받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4개 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전반적인 엔터주가 다 같이 상승하는 흐름 좀 기대해봐도 돼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북미 시장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매출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저는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약간 저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 네, 대형주 위주로. SM 지금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3개 네. 뭐 한 달 전에 86,000원에서 지금 네네. 6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SM 뭐 뿐만이 아니라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이제 52주 최고가 대비했을 때 거의 그러니까요. 50% 빠졌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 매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예.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약간 좀 네네. 다른 얘기긴 한데 하이브도 그때 네네. 뭐 ETF, 메타버스 이런 거에 기대감으로 같이 모멘텀 받아서 올라간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올라갔던 거를 생각하면 지금 메타버스, ETF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를 생각하면 하이브가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엔터주가 거기에 같이 묶여서 갔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거 아직 덜 빠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약간 지금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포커스를 잡고 말하면요.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도 있지만은 네. 무엇보다도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이제 복귀와 그리고 이제 콘서트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BTS 뭐 지금 이제 하이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엔터주 특히 이제 하이브를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52주 최고가 대비했을 때 지금 반토막 정도 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송유 매니저의 PT를 들어보고 드리는 별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보시죠. 4개 반. 하나 뺀 거는 왜? 예, 뭐 지금 보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공략해도 유효한데요. 네네. 근데 아직 그 뭐 거래량 이런 거 볼 때 확실하게 바닥에서 좀 턴하는 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개 뺐습니다. 제 종목을 보셨군요. 예. 네.
저도 약간 종목 바이 종목일 것 같아서 다음 주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간다면 엔터가 올라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개를 뺐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송률 매니저의 엔터 섹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황성수 매니저의 섹터 자동차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뭐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고른 건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요. 왜 자동차가 갈 만한지 다음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분기 실적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기대치를 뛰어넘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들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의 실적 어떻게 될까? 네,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걸로 좀 예상되고요. 특히 네, 올해 뭐 연말로 갈수록 분기가 네,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일단 네, 그동안 네, 자동차 업종이 못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이제 반도체 네, 수급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데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판가로 네, 바로 이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판가 인상으로 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운임 비용도 하락하고 그리고 생산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어느 정도 네,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 보이는데 앞으로 실적이 점차 좋아지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주요 완성차나 부품 업체들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볼 때 일단 뭐 다음 주에도 이런 수급이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 주에 또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네,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합니다. 근데 네, 방한할 때 네,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현대차가 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거다라는 발표를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런 점들은 또 이제 현대차는 원래 그 내연 기관차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고 전기차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미래차 업체로서의 뭔가 좀 밸류에이션 할증이 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지금 현재 PER이 한 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PER이 뭐 몇백 배 정도 되고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고평가 받는데 아무래도 네, 현대차는 앞으로 전기차라는 미래 성장에 대한 이런 동력을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크게 좀 더 이제 네, 할증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진입할 거라는 거, 이 점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다음 장을 보면서 네, 최근에 네, 언론 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네,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근에 네, 유럽의 네, 전기차 판매량 중에 네, 현대차가 2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유럽이나 독일에서 올해 자동차 상을 싹쓸이 했고요. 근데 뭐 최근에 유럽에는 뭐 전기차가 그 다른 지역 대비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크게 성장한 유럽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네, 다음 네, 언론 기사를 보시면 이제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바이든 방한 때 네, 전기차 공장 대미 투자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좀 기대감이 형성된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요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네,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네, 재료 노출로 인한 좀 매물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뭐 밸류에이션이 좀 더 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자동차는 네, 차량용 반도체 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팔고 싶어도 네, 생산을 못 해가지고 뭐 실적도 상당히 좀 주춤했었는데요. 근데 앞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은 계속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특히 뭐 지난해까지는 약간 주춤했는데 뭐 올해 내년 계속 이제 매출액은 같이 증가 추이로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난징에 네, 그 차량용 반도체 좀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제 증설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마무리되면은 그만큼 네, 뭐 공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수급도 많이 좀 개선될 거라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SP 네,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그 한정된 반도체를 가지고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은 차량 쪽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SUV나 전기차인데요. 그래서 SUV나 전기차 쪽에 네, 좀 집중하면서 단가도 올라갔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원자재 가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완성차 업체들은 네, 수요가 견조하면은
바로 이제 가격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가격에 바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만한 가장 큰 이벤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엘라베마주에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지아 웨스트 포인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주 서베너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조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전기차를 전용으로 만드는 그런 공장이 설립되면서 미국의 뭐 테슬라를 계속 이제 추격하는 그런 발판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자,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을 상당히 우대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도 계속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크게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국내 공장으로 그동안 전기차를 대응했을 때보다는 앞으로 뭐 미국이나 이런 현지 공장을 통해서 대응할 때 더 가파르게 전기차 판매가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의 추이를 보면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판매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은 뭐 기존의 내연 기관차에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주력하면서 상당히 좀 수익성이나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관련된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아차 조지아 공장 주변에 부품 업체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보니까 시장에서 이들 종목들이 나름 뭐 상당히 좀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SL이나 뭐 동원금속, 아진사나 구형테크, 화신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차별적인 흐름 보이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은 미국 내에 있는 이런 또 동반 진출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엘라베마나 이런 조지아 쪽에는 그 현대차 그룹에 이런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요. 이들 업체 쪽으로 구조적인 수혜도 좀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품 업체들은 다음 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밸류가 좀 낮게 좀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이 건설된다는 게 좀 발표되면은 아무래도 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래서 그동안 좀 저평가됐다가 앞으로 이제 성장이 좀 더 부각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릴레이팅도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기아 같은 업체들도 다음 장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크게 좀 릴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지금 국내 완성 접체 밸류에이션 비교 나인데 해외 업체들은 지금 보면은 PER이 지금 보시면 뭐 현대, 기아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한 11배 정도를 평가받고 있고요. 뭐 지금 보면은 뭐 닛산이나 혼다도 거의 한 8배 정도 평가받는데 현대차, 기아는 보통 한 5, 6배 정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지만 뭐 전기차 같은 뭔가 좀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뭔가 좀 미래 기대감이 있는 꿈을 먹고 사는 이런 뭔가 좀 사업을 한다는 거는 테슬라 같이 밸류에이션이 좀 크게 좀 할증될 수 있는 요인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는 앞으로 전기차 쪽에 점유율을 높이고 비중을 높이면서 제가 볼 때 뭐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세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떻게 질문이 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있죠.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방한 이슈가 있는데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이제 현대차 전기 공장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약간 저는 이게 단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뭐 부품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약간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아니면 중소형 위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조금 저는 궁금한 것 같고, 사실 자동차도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 실적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주문하셨는데 거의 2년 기다리셔야 돼요. 이분은 옆에 계신 분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실적 자체는 끄떡없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저평가된 그런 섹터인데 예. 저는 궁금한 거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는 이제 그 궁금한 게 약간 왜 이렇게 많아요? 대형주랑 중소형주인데 지금 예. 이제 한 가지만 진짜 이건 한 가지만. 네, 진짜 궁금한 예. 건데 자 약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걸 보시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구해줘 네. 다음 주인데 저는 그렇죠. 이거 탑픽을 그렇죠. 이게 다음 주에 갈까? 어색한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좀 책임져요. 어색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아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아까 저는 뭐에서 살짝 그랬냐면
아까 부품 업체들 저 PBR이라고 갖고 오신 부분. 네.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저희끼리 그냥 얘기합시다. 네네. 지금 시장에서 뭐 PBR 0.8배 뭐 이런다고 그게 뭐 매력적이다 해서 막 손이 나가고 그런 시장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희끼리라고 했는데 지금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꺼졌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는 건지 이게 다음 주에 진짜 갈 것 같은 건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네. 탑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대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거를 가격에 바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부품 업체들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바로 가격으로 전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성 면에서는 좀 이제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부품 업체들의 단가도 좀 높여주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미국향 그 업체들은 아무래도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또 새롭게 설립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 이제 공급원이 좀 더 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내연 기관차 쪽에 공급한 업체보다는 전기차나 이쪽에 공급 업체가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상당히 좀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다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뭐 전기차 같은 미래차 쪽에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되었다. 네.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한 게 또 뭐였죠? 제가 말씀하세요. 예. 네. 예. 저는 약간 매크로적으로 요건 이제 현대차 이런 뭐 대형주 이런 거는 네. 수급이 쫙 들어와 줘야지 이제 쫙쫙 올라가는 건데 네네. 약간 만약에 요게 지금 대형주라면 오늘 약간 좀 희망을 봤다? 요게 네. 월요일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 뭐 삼성전자 뭐 2%, 현대차 3%, 뭐 SDI 4%, 뭐 요런 것들이 대형주의 흐름, 좋은 흐름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지. 일단 코스피가 지금 보면은 PER로 보면은 한 9.5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가격 매력 있는 가격대고요. 예.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특히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또 기간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되고 그러면 대형주 쪽에 좀 수급도 좀 더 유입되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뭐 시향을 뭐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좀 어렵지만 예. 워낙 지금 지수 자체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권의 지수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대형주 쪽으로 수급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별점, 여러분도 뭐 별로 그렇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별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희 별점은요 4개, 4개 반. 오, 질문이 많았던 것 네. 치고는 별점을 많이 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계속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를 볼 때 약간 판가점가가 이제 용이하지 않은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는 반기를 뺐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방한 이슈도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은 만큼 수급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오늘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5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4개 드렸는데 굳이 추가적인 뭐 코멘트는 하지 네네.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의 탑픽 힌트 한번 볼까요? 네, 탑픽 힌트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는 최근에 이 제품 믹스를 많이 좀 개선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난 1분기에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으로 종목 맞출 수 있겠어요? 저것만 보고 맞추면요. 종목이 2,500개인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신점 보는 그럼요. 정도라고 봐야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자동차 잠시 후에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가야겠죠. 엔터. 우리 송유 매니저님 종목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엔터도 그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엔터 종목인지 한번 볼게요. 예,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엔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종목 예. JYP 엔터입니다. JYP? 예, JYP 같은 경우는 실적이면 실적, 특히 이제 저번 주에 박재순 매니저님이 다뤘던 종목인데
일단 뭐 실적 자체도요 계속해서 이제 고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앨범 판매량에 힘입어서 매출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더라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이제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일단은 뭐 JYP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로는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아마 엔터주에서는 약간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두 번째는요 IP 수익 확대인데 지금 이제 엔터주들이 왜 대부분 메타버스 NFT 연계 사업을 하냐면요 IP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 때문인데 소속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한 연계 사업을 지금 다양하게 대부분 회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IP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K-팝 ETF 상장 관련 기대감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면요 주요 4대 엔터 JYP 빠지지 않는데 JYP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맨 마지막 장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트와이스 지금 이제 북미 시장 모객수 지금 이제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JYP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종가가 지금 이제 54,700원인데 지금 120선에서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고 지금 이제 62평선 수렴하는 구간인데 오늘 종가부터 53,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6만원 보도록 할 텐데 손절가는 51,000원입니다. 일단은 JYP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콘서트 일정이 잡혀 있고 무엇보다도 앨범 판매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단기 아니더라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꼭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YP는 누가 매출이 제일 잘 나와요? 누가 멱살 잡고 기대하는 원래는 트와이스였는데요. 네. 원래는 트와이스였는데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지금 팬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저도 TV로만 몇 번 봤는데 저는 뭐 그냥 트와이스죠 뭐. 예. 근데 진짜 뭐 주변에서 이제 아이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브라질 가가지고 터키 가가지고 공연하시는데 예. 저희는 막 뭐 모르시는 유명세가 좀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좀 덜한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JYP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슈도 있다. 요거를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JYP 다음 주 무조건 간다 이거죠? 제 옆에 지금 박철수님에 이어서 지금 2연타째인데 2연타. 예, 2연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만약에 다음 주 안 가면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황성수 매니저가 하셔야죠, 들고 올 그러면.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JYP 가격 전략까지 나갔고요. 황성수 매니저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중에서 제품 믹스 예. 개선, 저평가 이런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선정한 뭐 토픽은 현대차입니다. 현차. 네, 현대차는 뭐 자동차 업종의 뭐 대장주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에 환율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감소하고 또 믹스가 개선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수익성이 좋은 뭐 SUV나 뭐 제네시스 같은 그런 판매 비중이 늘면서 믹스가 많이 좀 개선되었고요. 자, 그리고 올 뭐 상반기에 펠리세이드 개선 모델과 또 하반기에는 아이오닉 6 그랜저 신차가 출시되면서 믹스 개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 1분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는 뭐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97%로 큰 폭으로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하반기에도 GB70이나 뭐 아이닉 6 등 전기차 라인업이 계속 확대되면서 판매 호조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설립을 해서 앞으로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에 상당히 좀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2분기에도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 흐름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생산 정상화가 어느 정도 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기저 효과까지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실적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물론 현재 뭐 밸류에이션은 PER 6배 수준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뭐 내연 기관차 업체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전기차가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이제 테슬라 같은 프리미엄 그 할증 요인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레이팅이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네, 매수 가능 가격으로는 18만 1,000원. 에서 이제 18만 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7만 4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는 개인적으로 네. 완성차 사면 네. 현대차, 기아 뭐 사요? 아니 이거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본인은 외제차 타시거든요. 근데 외제차 저한테는 맨날 뭐 현대 아니면 기아 이렇게만 아니 주시니까. 주식 주식이었어요? 얘기한 거. 저는 따릉이 타고 다니고 무슨 소리세요? 현대차, 기아 네. 둘 중에 현대차, 기아 둘 중에요? 지금 위치에서는 산다면 네. 뭘 사겠냐? 저는 일단은 기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예.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친환경차 선풍적 인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유럽 쪽 매출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가지고 예. 기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기아. 네. 기아 선택한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을 때 네. 아이오닉 5를 렌트를 해봤는데요. 네. 그 성능을 보고 기가 막히죠? 이거 많이 팔리겠다 야. 이런 딱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오닉 5는 절대 예. 이길 수 없어요. EV6 타봤잖아요. 저는 전기차를 도로에서만 봤지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니 방송인데 타봤다 그래가지고. 안 타본 걸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아 사실 것 같지만 네. 황성수 매니저는 현대차가 예. 더 갈 것 같다. 요거 한번 내기해 보면 어때요? 다음 주에 현대차, 기아 누가 저 수익률이 예, 좋을까?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요거 치킨 한 마리? 예. 어때요? 커피로 예. 갈까요? 치킨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이오닉 한 대로 갈까요? 금요일인데 치킨이 나을 것 같아요. 치킨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 합의가 돼야지 내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기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타짜요, 타짜. 직진입니다. 네. 매경의 고니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기아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에 네. 치킨 한 마리 거는 거고, 네. 현대차 무조건 간다에 예. 수익률이 더 높다에 예. 하나 거는 겁니다. 네. 둘 다 뭐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민망해지지만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자, 기아와 현대차 요것도 내기도 번외편으로 들어간다는 거. 현대차의 가격 전략도 저희가 전해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상한 외제차 탄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 따르기도.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3호선 네. 타고 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예, 유언비어 요거 네. 안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상담 시간을 조금 늘려 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힘을 합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상담 시간을 좀 늘려 봤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종목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볼까요? 상담이 한 20개 정도 밀려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박종길 님께서 단화를 올려주셨어요. 12,400원에 비중이 36%. 1월 초에 매수를 하셨는데 뭐 지금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입니다. 비중도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요거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해주실까요? 일단 뭐 비중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크게 갖고 계신 종목인데 자 단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단알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제 증시 영향 크게 안 받고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작년 말까지 좋은 성장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요 온라인 쇼핑 결제액이 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달 시장 확대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었던 기업인데 자 최근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평균 단가 지금 시청자분 기준으로 12,400원 말씀 주셨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8,540원이거든요. 지금 잠깐 이게 창이 꺼졌는데 예.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배달 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단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8,500 아까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창을 다시 키자면은 8,500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8,580원 오늘 종가 마감 보여줬는데 요 8,000원 구간이요. 지금 앞전에 저항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꽤 많은 비중 갖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약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단기 순이익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500% 가까이 늘었는데 사실 이제 늘어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약간 투자했던 투자 지분 매각으로 인한 그 영향이 가장 컸긴 하지만은 단해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지금 실적 성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8,080원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8,500원 오늘 종가부터 8,000원 요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비중이 충분히 높으신데도 제가 이제 추가 의견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고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랜 기간 한 4개월 정도 지금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돌파 못하는 구간이 12,000원, 12,800원에서 12,900원 요 가격대인데 일단은 목표가는 12,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추가 매수 의견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근데 사실 이거 네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네네. 이제 다날 같은 종목. 물론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도 그 손이 안 가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장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봤을 때 비중을 얼마만큼 늘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을까요? 만약에 추가 매수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맞아요. 거예요. 한 종목에.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변수가 많은 시장이고 계속해서 약간 하락 압력이 더 큰 시장인데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그럼에도 드린 이유는 무엇보다 뭐냐면은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 쇼핑 결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합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JYP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비중을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네. 몇 %까지가 맥시멈일까요? 지금 이제 36%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저것도 많이 넘었습니다. 많죠. 많이 넘으셨기 많아요. 때문에 저는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45%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날 상담을 도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해드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종목은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네요. 이마트 14만 1,000원 그리고 12만 2,00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10%고요. 오늘 같은 날도 떨어집니다. 상담 예.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센스케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예,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네, 본업인 그 대형 할인마트의 그 실적은 상당히 견조했는데요. 근데 자회사가 좀 부진했는데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에 그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네,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네, 일단 뭐 실적이 좀 줄어들었고요. 자, 그리고 네, 뭐 지난해 인수한 그 이베이에 속한 그 G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 초기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회사 쪽에 그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고요. 하지만 네, 본업인 네,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소비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특히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는 뭔가 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네, 그 본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그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기술적으로 볼 때는 네, 이제 전저점 라인까지 네, 좀 도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2만 원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바로 이제 직전에 전저점을 좀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12만 2천 원인데 만일에 12만 원을 좀 이탈한다. 네, 그러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만일에 어느 정도 지지될 수 있는 구간에서 네,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차적으로는 한 13만 원대 초반 한 13만 원 3, 4천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 매수 단가 라인 정도까지는 네, 반등이 가능하니까 일단 네,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고 만일에 네, 좀 더 밀리면은 좀 비중 좀 줄여놨다가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네, 수급을 보시면은 외인 기간 네,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네, 수급이 상당히 좀 주춤합니다. 이거 수급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근데 수급만 좀 들어온다면은 그래도 네, 연간 실적 추정치는 계속 계속 이제 증가세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3,100원대 영업이익이 올해도 4,500원대, 내년 5,500원대까지 꾸준한 이익 성장은 계속 이어질 만한 종목이니까요. 네, 뭐 그런 좀 실적 추이를 본다면 중장기로는 상당히 매력적인데 단기로는 네, 전저점 이탈 시 네, 비중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 2천 원인데 12만 원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예, 예.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다음 종목은 현경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일진머티 95,000원에 30% 매수했습니다. 지금 8200원대고요. 목표가 그리고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상담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송규 매니저님 가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프린스는 박철순 매니저님인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일단 매출, 실적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요, 6,800억 가량 매출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한 30%가량 오른 수치인데 영업이익도 한 40% 올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있어서 거의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작년 매출이 6,800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매출이 9,700억입니다. 예,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전기차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도 마찬가지 대부분 종목들이요 거의 다 비슷한 흐름 보이는 게 뭐냐면은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일진머티리얼즈 오늘 종가가 82,200원인데 자 얘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죠. 4%가량 반등 나와줬는데 시청자분 기준으로 하면은 매수가가 95,000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차 지지선을 이탈한 상황이에요. 이탈한 상황이고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지지 라인을 잡고 있는데 자,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자, 지금 요 구간 보이실 겁니다. 87,000원. 일단 요 구간에서 지금 이제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87,000원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2차 목표가까지 제가 같이 제시를 드리자면은 122평선이 같이 더해져 있는 구간입니다. 104,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악재가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실적 시즌이 돌아왔을 때 가장 빠르게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손절가 라인을 잡아드리면요. 지금 이제 작년 7월 9일 이제 저가 69,500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요 구간까지는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넉넉하게 손절가 잡아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실적이고 무엇보다도 6,800억에서 9,700억으로 매출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바로 7만 원 아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일진머티 뭐 추가적으로 일진머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일단 뭐 동박업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네. 최근에 네, 증설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진 모텔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네, 동박 쪽의 대장주 역할을 계속하고 넘치니까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진머티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이바흐님께서 유튜브 채팅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명하나님 오늘은 치킨 이벤트 없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디는 마이바흐인데 치킨에 매우 집착하시는 모습.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그 황성수 매니저는 현대차가 더 갈 것이다. 그리고 송유 매니저는 기아차가 더 잘 갈 것이다. 다음 주에 수익률 집계를 해서 수익률이 조금 더 저조한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 치킨 한 마리를 쿠폰으로 드리는 걸로. 요거는 또 이제 박철수 매니저는 코로나 확진돼서 좀 피해갔네요. 이런 이벤트. 그러면 그냥 박철수 매니저는 그냥 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좋습니다. 네. 두 마리로 가자. 예. 네. 한 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 다 네. 분량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한 쿠폰 하나 내놔야죠. 아니 근데 몸이 아프신 분한테 또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괜찮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치킨 이벤트 한 마리일지 두 마리일지 그거는 다음 주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이분 역시나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햇살님이신데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고 지금 2, 3주를 밀렸어요. 이분이 선착순인데 퇴근을 늦게 하셔가지고 보성파워텍 매수가 7,380원 비중 40% 오늘은 30분 일찍 조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크크 잘 부탁드려요. 7,380원인데 오늘 종가가 6,280원. 비중이 꽤 많아요. 40%입니다. 황상수 매니저님이 좀 도와주실까요? 예, 보성 파워텍은 뭐 대표적인 그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시총이 3,0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이제 탄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아직은 실적으로 바로 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뭔가 좀 정책이 나올 때는 뉴스를 듣고 한번 좀 급등했다가 또 윗꼬리 달고 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뭐 음봉 걸리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이런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비중을 40%나 뭐 투자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 부담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손실 구간인데 아직 원전 관련된 이런 좀 기대감이 완전히 좀 소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지지될 수 있는 가격권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이런 뭔가 좀 기대감이 형성될 때 또 한번 좀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들어올릴 때 어떻게 보면은 매도 기회, 비중을 좀 줄이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주가는 5월 들어서 조금 이제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좀 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보니까 이제 60일선을 주가가 살짝 좀 이탈하고 있습니다. 어느 좀 지지될 수 있는 가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에 이 가격이 이탈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보면 한 5,9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지력 있는 가격대에서 밀릴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도 아직은 좀 유효하다 보여지고요. 이제 윤석열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 뭐 뭔가 좀 예전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여러 정책들의 구체화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만한 구간도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런 뭔가 좀 테마주적 성격인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매수 단가 라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매수 단가 라인 정도에서 제가 볼 때는 매수 단가도 어느 정도 매물이 있습니다. 매수 단가가 이게 돌파되는지 여부를 쭉 체크하시고요. 매수 단가 라인 정도에서 계속 밀린다면은 좀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 좀 줄이시고 뭐 치고 올라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8,000원 전후에 또 어느 정도 저항 매물이 상당히 강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저항 매물이 있는 가격대에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분할로 차익을 하시면서 그렇게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테마적인 종목을 비중 40%나 좀 투자하시면은 만일에 뭐 좀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내면은 상당히 좀 기분도 좋은데 만약 좀 물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좀 테마적 성격은 제가 볼 때는 비중을 한 10% 내외로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전체 투자 자금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비중 어떻게 보세요? 보성 파워텍의 40%. 아까 다날도 36%인데 전 그러니까요.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제가 지금 40% 딱 너무 보면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진짜 한 종목에 정말 뭐 이제 다 틀리시겠지만 보는 관점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매수 판단 기준이 틀리겠지만은 40%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시고 일단 보성 파워텍 일단 여러분들 비중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무엇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증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중 크신 분들 다 집중하셔야 되는데 약간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항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정 기술에 물렸어요. 꼭 제가 말하고 나면은 되게 어두운 얘기만. 어두운 말씀만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알겠습니다. 제 결혼 자금이라서 어차피 엄마랑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말씀을 드렸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드풀 님의 종목인데 9,700원. 이분은 조금 양호하네요. 9,700원인데 비중 13%, 오늘 9,280원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에코캡. 2월 매수를 해서 유상 청약 신주 인수권도 받았는데 청약도 받아야 할지랑 오늘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상 가는 줄 알고 보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속상해요. 이렇게 유유하셨어요. 요거는 어떤 분이?
제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에코캡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게 아니라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에코캡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에코캡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시총이 약간 귀여운 종목이죠. 에코캡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죠. 이제 미국의 비아모터스 이제 전기차인데 전기차 중에서도 상용차 위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아모터스랑 계약 관련 이슈가 있었다가 지금 이제 윗골이 다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에코캡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러분들 혹시 실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더 크게 악화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에코캡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좋아요. 정부가 선정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제 강소 기업에도 이제 채택이 되고 기술력 자체는 좋은데 아직까지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회사죠. 안타까운 회사고 실적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어두운 상황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특정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정 패턴을 띠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았습니다. 거의 한 4개월 정도 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은 종목들은요 갈 때 더 크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불과 이 거래일만에요. 굉장히 큰 상승 보여줬습니다. 원래 6,000원대였는데 지금 오늘 종가만 보더라도 6,28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에코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N자 눌림목매매 패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에코캡은 시세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비중은 안 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에코캡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작다고 했는데 1,200억밖에 안 됩니다. 1,20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따로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 일단 무엇보다도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대응을 하자면 자 오늘 고가였던 구간입니다. 1,800원. 1,800원이면요 오늘 26%가량 올랐는데 종가는 9,2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원 저항선 위치에 있는 1,800원 일단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 기준으로 하면은 9,7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 두 군데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았었는데 6,300원에서 지금 두 번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여유롭게 6,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라는 이름에 또 물린 분들이 꽤 많아요. 에코가 HN. 되게 이 단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인데 사실 어두운 단어입니다. 2000년 초반 때 에코 관련된 사건 사고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코 프로비엠 네. 그쪽에서도 있었고 에코 예전에 그 행복한 날을 그 에코 노래인가요? 예,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저희는 그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계속 아까 제가 결혼 자금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네. 대한 채팅이 꽤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비혼주의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해라. 그래서 한 40줄 돼야지 결혼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 41살에 결혼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럼 제가 희망을 얻습니다. 예, 뭐 네네. 안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별 얘기가 다 오늘 TMI 많이 나오네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 보죠. 매일 와주시는 우리 패밀리죠 정은은님께서 호텔 신라.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픈 호텔 신라 5% 95,553원의 평단이 형성되어 있고요. 현재가는 76,00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요거는 그냥 쭉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좀 판단될 것 같은데요. 다행인 거는 비중이 5%로 선에 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아무리 좀 밀리더라도 한 7만 원 정도에서는 하방 지지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비중 한 5% 정도라면은 제가 볼 때 좀 반등 시에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는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따이공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중국의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 때문에 좀 따이공의 활동이 많이 좀 위축돼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런 면세점 업계도 최근에 뭐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중국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뭐 해외 입출국이 상당히 많이 늘거나 이런 뭔가 좀 재료가 좀 가시화되는 관에서는 좀 반등이 좀 탄력이 나올 건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네, 당분간 좀 주춤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네, 지금 말고요. 네, 좀 더 이제 빠지는 걸 확인하고 반등을 네, 나오는 시점에 네, 좀 비중을 어느 정도 네, 추가하신 전략은 유효하다 보여지고요. 비중 추가하시면 아무래도 단가가 이제 8만 원대 한 초반 라인 정도까지는 형성될 건데 뭐 그 정도 구간이라면은 제가 볼 때 네, 충분히 네, 반등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반등 시 네, 비중을 추가해 보자 이렇게 네,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반등이 있을 때 뉴스는 뭐 중국이 봉쇄가 풀려서 이제 자유롭게 예.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뉴스가 솔솔 나올 때가 거의 저점이라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이거는 오래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정은님께서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니멀리스트님께서 아이디답게 비중이 3% 가지고 계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15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2만 2,500원에 오늘 종가 형성됐습니다. 요거는 송유 매니저가 마무리로 네네네. 상담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꽤 오랫동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소 3개월 정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또 뉴스가 하나 있었죠. 장티푸스 백신 관련 수출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지금 이제 노바백신이라는 코로나19 치료제 지금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노바백스가요. 지금 이제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매출 성장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이제 시청자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약 한 20% 가량 손실 중인 시점인데 다행인 거는 비중이 작다는 점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이 저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지금 이제 악영향이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한 번 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구간이냐면은 비중이 워낙에 지금 귀여우시니까 12만 2,500원 오늘 종가부터 5월 10일 저점이죠. 11만 5천 원 사이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크게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을 했었던 15만 2천 원 구간인데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욕심부릴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목표가 15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은 몇 %까지가 괜찮을까요? 한 저는 10%까지는? 숫자 10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1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까지.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의 시대 언제 올까요? 네, 지금 보니까 바이오도 뭐 빠진 만큼 빠졌는데 아무래도 긴축의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 들고요. 제가 볼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그 임상의 진전이나 기술 수출 소식이 들린다면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샷다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 시간을 늘려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해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는 치킨 이벤트도 있고 또 상담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선착순으로 상담을 쫙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장세에서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 요즘에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희의 의견을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샵 2034로 개인적으로 네.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은밀한 공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께서는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 되는데 매일마다 여러분들 도움되는 투자 정보, 시황 그리고 관련주까지 같이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로 내용란에 송반장입니다. 황성수 매니저는요? 예,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 그 노란토 채팅방으로 넣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네, 정보 싸움인데요. 네, 저희 그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오늘 네, 진행한 그 PPT 자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대응할 때 네, 필요한 정보를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도 그에 따라서 샵 2034로 내용란에 황반장, 송반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뒤에는 또 전지적 참견 투자, 또 임민수 아나운서가 엄청난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